요즘 유튜브나 블로그 보면 꼭 이런 말 나옵니다. 암 진단비요? 한 3천만 원, 5천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1억, 2억 넣는 건 돈 버리는 짓이에요. 그럴싸해 보이죠. 듣기만 하면 굳이 많이 넣을 필요가 없구나 싶습니다. 근데요, 이 말 보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숫자만 보고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암 진단금 3천만 원. 얼핏 보면 커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필요한 돈은 단순히 수술비나 입원비만이 아닙니다. 항암 치료비, 표적 치료비 같은 비급여 치료비, 몇 달, 몇 년 동안 일을 못해서 생기는 소득 손실, 가족이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드는 교통비, 간병비, 생활비까지 이걸 다 합치면 3천만 원은 한두 달 만에 없어집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50대 후반 남성분이었는데 위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8개월 받으면서 회사를 못 나갔습니다. 퇴직금 다 쓰고 적금 다 깨고 결국 대출까지 받으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허민 설계사님, 치료비보다 더 무서운 건 월급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3천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치료비만 보고 한 계산이지 살아가는 비용을 계산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 암에 걸리면 치료 끝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노년기에 암이 찾아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치료 이후에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다시 일하기가 어렵고 스스로 생활을 못해서 간병인을 써야 하거나 재활치료, 돌봄 서비스가 길게는 몇 년씩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암보험 진단금은 단순히 치료비를 보태는 돈이 아니라 치료 이후에도 계속 살아가기 위한 비용, 그리고 노년기의 돌봄 간병까지 포함한 생존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허민 설계사님, 굳이 암 진단비까지 넣을 필요 있나요? 그냥 주요 치료비 보험만 잘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겉으로는 그 말이 맞아 보입니다. 병원비가 나올 보험이 있으니까 걱정이 덜 될 것 같고 암 진단비보다 보험료도 저렴하니 합리적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이건 보험을 종이 위 숫자로만 본 시선입니다. 현실의 질병과 치료 과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치료비 보험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치료를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고령의 암 환자분들 중에는 항암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심하거나 남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치료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에서 지급 조건이 치료를 받아야라면 치료를 안 하면 보험금도 못 받는 겁니다. 치료비 보험만 믿고 있다가 치료 자체를 포기하게 되면 그 순간 그 보험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는 치료의 대기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대형 병원 항암 치료나 수술 예약 보통 몇 주나 걸릴까요? 3개월, 6개월씩 기다리는 일도 흔합니다. 그 긴 대기 기간 동안에도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소득은 끊기고 가족은 간병해야 됩니다. 그런데 치료비 보험은 치료가 시작돼야 지급이 되죠. 치료가 지연되는 동안 쓸 돈은 한 푼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또 병원비가 2천만 원 나왔다고 해서 병원에서 보험금 들어오면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먼저 내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치료비 보험이 있다고 해도 지금 당장 쓸 돈이 없으면 치료를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설계사님 말씀하신 건 다 이해가 되는데요.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요. 맞습니다. 누구나 한정된 소득 안에서 생활하고 월급 대부분이 이미 고정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료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건 너무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돈이 없으니 보험을 줄이자, 혹은 지금은 힘드니까 나중에 가입하자. 하지만 이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줄이는 순간 인생의 리스크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암은 여전히 걸릴 수 있고 뇌졸중은 경고 없이 찾아오며 치매나 장애는 언젠가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험료를 줄일 수 없다면 보험 구조를 바꿔라. 이게 바로 살아남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암 진단비 2천만 원을 넣으려면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돈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면 진단비를 과감히 1천만 원으로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신 줄인 만큼을 질병 80% 이상 후유장에 1억 원에 배분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보험료 절약이 아니라 위험의 구조를 바꾸는 전략입니다. 암 진단비 2천만 원만 넣는 사람은 수술비, 치료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겠지만 치료 이후 소득이 끊기거나 재활과 간병이 필요할 때 쓸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면 암 진단비 1천만 원, 후유장애 1억 원으로 설계한 사람은 초기 치료비를 해결하고 만약 중증 장애 상태가 된다면 수년간 생활비, 간병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은 보험금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 돈으로 가족이 버틸 수 있는 3년, 4년의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험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인생이 무너지는 상황을 대비하는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가 부담될수록 더 신중하게, 더 전략적으로, 더 똑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해서 보험 자체를 없애는 건 답이 아닙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험의 구조를 바꾸는 것. 그게 진짜 재무 전략이고 가족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보험료를 줄이는 건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위험을 키우는 일입니다. 하지만 보험 구조를 바꾸는 건 돈을 아끼면서도 위험을 줄이는 일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